자, 그럼 2020년도 정보시스템 감리사 기출문제 및 풀이 요것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감리 및 사업관리가 25문제, 그 다음 소프트웨어 공학이 25문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가 25문제, 시구, 시스템 구조가 25문제, 보안이 20문제. 그래서 120개의 문제 중에서 이번에 커트라인이 79개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한 80개 정도 커트라인. 작년도가 83개,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노선은 80개, 그 다음에 맥시멈 84개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84개를 맞춰야지만 우리가 보통 한 회차에 시험 볼 때가 일반적으로 700명대, 이번에 좀 적었죠. 이번에 한 500명이었으니까. 그래서 300명 정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10대 1 내지 20대 1, 이거를 뚫어야지만 정보시스템 감리사, 즉 수석감리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2020년도 120개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도메인이 감리 및 사업관리,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작년에 제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에 오프라인 감리사반 1기 첫 오프라인이었어요. 예. 그전에는 다 온라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강의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강의장 2개를 구축을 했죠. 여기에 대한 대치 아지트와 저쪽에는 감리 및 기술사를 진행하는 강남 아지트 두 군데를 매수를 해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감리사반이 진행을 했죠.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9월달 및 10월달에 진행을 해서 올해의 상반기에 끝난 첫 번째의 감리사반, 그죠? 그게 1기간 진행이 됐었죠. 그거에 대한 잠깐의 회고를 같이 진행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ITP의 그 특징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같이 공부를 하든 같이 공부를 안 하든 우리의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2021년도에 붙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작년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고에 대한 잠깐의 회고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에 이 지금 시점에는 ITP에는 감리사에 대한 4년 동안에 모아놓은 온라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 4년 동안의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감리사의 필수 동영상 시즌 1, 심화 시즌 2, 이거를 저뿐만 아니라 기술사 및 기술사면서 감리사인 분들이 각각의 도메인에 전공을 하거나 실제 업무를 띄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25개씩 맡아서 4년 동안 모아놓은 동영상이 ITP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동영상을 보고 합격 후기 기준으로 해서 6명이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오프라인을 더 추가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목적으로 감리사반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일개 감리사 분들의 22분과 우리가 무엇을 했냐, 이거 잠깐 보면 200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기출문제를 엑셀로 통합을 했어요. 이것도 22분이 각 분담을 해서 엑셀로 통합을 했고, 그죠?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근간이 되는 서브노트는 그 기술사 서브노트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기술사의 커버리지가 좀 더 크고 더 심화가 됐기 때문에 기술사에 대해서 제가 기술사 심화반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사의 NS반과 강남 평일 야간반, 그 심화반 2개의 2, 3년 동안 모아놓았던 전체의 서브노트의 기반으로 거기에 약 20년 동안의 기출문제 엑셀을 추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풀이도 추가를 하는 그런 서브노트를 22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든 동영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정보시장 감리사 오프라인 동영상, 이거죠. 이거를 17번, 2주에 한 번씩 했어요. 2주에 계속 갱신해서 이 작업을 수석 감리원 분들하고 같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 더하기 출제 예상 문제는 엉뚱한 데서 우리가 또 찾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래도 20, 30년 동안 내용이 축적되어 있는, 그래도 기술사 쪽에서 나올 문제들이 더 많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의 기출문제 더하기 기출문제 더하기 기술사 영역까지 들고 와서 그렇게 해서 확대를 했죠. 확대를. 그래서 4명의 수석감리원들이 기출문제도 풀이해주고 출제 예상 문제 및 기술사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해주고 서브노트도 중요한 것 중심,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리밋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브노트도 리뷰도 해주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뒤에 계신 이철 선생님이에요. 예, 이철 감리사님이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이 해요. 예, 기억이. 예, 뒤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그걸 제가 옆에서 느껴요.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합격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고생을 하셨으니까 결국 합격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에 대한 Q&A까지 이렇게 해서 9개월 동안 한 게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감리사 측면에서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로 이렇게 20분 정도가 엑셀을 한 회차 걸 각각 전담을 해서 PDF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고 거기에 대한 풀이까지 이거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그런 식의 장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약간의 단점. 너무 또 욕심을 내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일단은 내용이 너무 방대했어요. 진짜 기존에 이 자료가 거기에 대한 자료인데 기존의 기술사 자료에다가 감리사 및 기술사 자료를 통폐합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해진 거야. 하나의 도메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잘 못 따라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식의 좀 이슈를 좀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사실 한 달 전에 이미 끝나긴 했어요. 근데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이제 제가 원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경쟁사인 학원들을 모두 다 섭렵하면서 각각 다 모의고사씩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9개월 동안 한 게 보증이 되는 건지, 우리의 단점이 뭐고, 우리의 장점이 뭐고, 본인이 뭐가 약점이고, 뭐가 장점이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정도로 했어요. 한 달 남짓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일단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률이 뚝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타 학원들에 가서 모의고사를 보기 바랬는데 모의고사 보신 분이 제 생각은 채 5분도 안 되는 22분 중에서 제 생각은 거의 5분이 안 되는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도 카톡방에 다 계시는데 내년을 좀 약간 기약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다 끝나길 바랬는데 그분들에 대한 제약 조건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잘 못 따라오신 분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무래도 2021년도에 아마 집중 투구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보니까 거의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벌써 거의 1년 동안 그래도 일단은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한 그분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아마 호락호락하게 준비해서는 택도 없을 거다. 이 얘기를 명확히 하고 싶어요. 자,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잠깐 회고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2020년도 사업관리 쪽하고 그다음에 감리법 지침 이거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리뷰 회고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먼트를 한글로는 사업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그런 자격증이 PMP 자격증이죠. 이거를 보면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13개의 목록이에요. 이게 13개의 목록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일부 한 90%는 다 다뤘어요. 90%는. 그런데 90% 중에서 한두 개를 안 다뤘던 토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가 사실 한두 개가 틀릴 여지는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국내에서 지금 ITP 동영상이나 제 사업관리 도메인에서 뭐 굉장히 좀 교만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콘텐츠 많은 데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관리를 20년 동안 했고 PMP 자격증에서 쓴 책이 PMP 바이블이라는 책이 국내 판매 1위고 그 모든 동영상이 지금 ITP의 동영상으로 있고 그걸로 PMP 합격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국내 1위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실무와 이론 중심으로 해서 묶어진 게 지금 ITP 동영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권한을 지난번에 제가 권한을 줬나 안 줬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보고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2개는 맞췄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정도는 못 본 토픽들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12개 정도는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도메인 특징을 보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13개 중에 12개 정도는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 얘기하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다음 좀 예상하는 건데 PMP 6판이 올해로 종료가 되어요. 올해 종료가 돼요. 불행한 현실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 2021년도에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PMP 7판이 나와요. 그러면 감리사 시험은 몇 판으로 나오느냐? 예,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대부분 문제는 7판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6판으로 준비하면 문제 3개 정도가 커버 안 될 거예요. 3개, 4개. 이미 5판에서 6판으로 갈 때도 그랬어요.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따라서 7판으로 넘어가면서 서너 문제가 7판 내용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서너 개 정도가 신규 토픽 및 문제로 반드시 옵니다. 그거 기존에 있는 강사분들이나 예비 감리사분들 준비 안 하면 100% 커버 안 돼요. 그거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 한 번 더 미리 말씀드리고, 이거 어차피 준비하면서 제가 저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그걸 준비해서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제가 플랜을 하고 있는 사실 그 자료 중에 하나죠. 그리고 90%는 기출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자, 그래서 이제 PMP 6판 동영상을 지금 그때 나올 때까지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PMP 그 7판에 대한 동영상은 빨려봤자 내년 2, 3월 달이에요. 지금은 PMP 6판으로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PMP 자격증만 하더라도 최소한 2달은 걸려요. 합격 후기 보시면 알겠지만 집중 투구해도 2달은 걸린다고. 그거를 그때 가서 준비하겠다? 아닙니다. 그때 가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올해 안에 끝나야 돼요. 올해 안에. 마케팅 목적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들 거기 결제 안 해도 지금 PMP는 ITP 온라인 매출 1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제 안 해도 되는데 80개를 넘기려면 반드시 저의 PMP 6판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PMP 자격뿐만 아니라 감리사 기술사까지 모두 포함한 제가 강의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해준다. 제 책은 굳이 안 사도 됩니다. 어차피 강의 교재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동영상 안 들으면 저의 어벙한 그 책을 사셔야 되고요. 책을 왜냐하면 이 감리사 분들이 은근히 잘 결제를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PMP 바이블을 안 사시는 분들은 저의 그 교재 가지고 프린트아웃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한 3번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3번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조달관리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조달관리에 ITO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이따 한번 문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지침, 감리 이쪽 도메인이 보통 12문제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보통 12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죠. 그래서 6문제 정도가 감리 쪽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문제가 법, 지침, 가이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전자정보법 시행령, 여기에 산하, 여기에 하위 지침, 가이드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법 지침에서는 제가 다루지 못했던 토픽은 저거 하나인 것 같아요. 국가정보화 추진 기본 원칙. 이거 저 강의한 적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거는 제가 강의 안 했다고 4년 동안 내용 중에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강의한 내용을 제가 모든 강의 교재는 제가 만들기 때문에 제가 있다 없다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억해요. 그래서 저 부분 빼놓고는 그래도 최소한 한 4개, 5개는 충분히 커버를 시켰던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 중에서 감리가 6문제 나왔는데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 점검 가이드 저 정도 하나만 빼놓고는 그래도 이쪽도 한 90%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2021년도에 감리 및 사업관리, 감리 쪽의 합격 비결, 아까는 사업관리 쪽 얘기한 거고 지금은 법 지침 쪽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맞습니다. 이쪽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이쪽은. 따라서 우리가 지금 4, 5년 동안 모아놓은 법 지침이 여기 파일 보시면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 이 100개의 파일을 오픈을 해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걸 1대 N으로 릴레이션으로 찍고 들어가줘야 돼요. 이걸 보고 기출문제를 보면 이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파일만 오픈해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건 10페이지만 많은 건 몇백 페이지 되거든. 따라서 이거 읽고 문제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문제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지침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리마인더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와닿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안 와닿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읽었죠. 한 4년 동안 대부분 다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과 지침은 저도 이제 머리가 나빠서 금방 까먹죠. 그래서 잘 기억해요. 이를테면 이거는 시험 외적인 건데 여기 학원 인가가 평생교육시설이 이번에 인가가 끝났죠. 근데 2달 전쯤에 평생교육시설 면세 인가하기 전에 학원 인가부터 먼저 했어요. 근데 학원 인가를 했더니 어느 하나 가지고 학원 인가를 못 해주겠대요. 그 학원 서울시에서 만든 학원 열람 편림이 있어요. 지금 동영상 촬영하기 때문에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동영상 편람을 보면 몇백 페이지의 학원에 대한 운영 지침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에 한 부분 꼭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꼭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공무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꼭지 가지고 학원 인가를 못 해주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당하는 몇백 페이지 다 읽었어요. 진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나? 다 봤더니 몇 가지의 허점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말한 허점은 그 사람 말대로 지침을 안 따라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두 부분 찾아가지고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 거기 여자 공무원분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지침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 너는 왜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 부분에 예외 조항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거의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그분을 제가 설득해서 학원 인가까지 끝났어요. 그 정도로 이 부분 읽어줘야 돼. 대충 과연 이럴 것이다.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약간 꼼꼼한 분들이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적당히. 그래가지고는 10대 1, 20대 1 절대 뚫을 수 없다. 이 얘기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2021년도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부분을 잠깐만 좀 얘기하고 좀 넘어갈게요. 잠깐 얘기를 하면 일단은 2020년도에 9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건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9개월 동안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 단위로 끊어버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오프라인 과정으로 12주 과정으로 끊어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했더니 서로 좀 지치는 것 같아. 물론 거기에 대한 산출물은 나왔죠. 거기에 대한 산출물은 진짜 좋게 나왔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루즐리해지는 거죠. 그죠? 역시 감리사도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유지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12주 단위로 끊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4년 동안 모아놓던 동영상 더하기 감리사반 동영상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어차피 PDF하고 동영상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매주 그 도메인마다 퀵한 강의는 하되 매주 그 해당하는 도메인마다 시험 보고 풀이하고 이거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체 모의고사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한 12주 동안은 동영상 먼저 오픈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당하는 도메인, 우리가 도메인 5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법, 사업관리 지침,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그 다음 보안 아닙니까? 이 5개가 분량이 좀 달라요. 어떤 건 분량이 적고 어떤 건 분량이 어마어마하거든. 그거를 12주 정도로 균등하게 분할을 해서 매주 평일날 어차피 평일 한 4시간 진행하니까 이때 시험 보고 시험 시간은 어차피 굉장히 짧겠죠. 해봤자 1시간도 안 되겠죠. 거의 50문제, 100문제 풀겠죠. 그렇게 풀고 거기에 대한 풀이를 그 서브노트에 대한 내용으로 찍어서 설명을 하든지 부족하면 추가 갱신 강의하든지 이거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처럼 어차피 그 오프라인 해봤자 언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고 동영상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약간의 감리사 분들이 서로 공부하면서 아이디를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IP 3개로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 비용이 이게 지난번에 해보니까 너무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비용은 뭐 국내에서는 그나마 저렴한 편이니까 감리사 시즌 1, 감리사 시즌 2, 그다음 모의고사 패키지, 기출문제 패키지 이거는 좀 할인을 좀 대폭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패키지는 무료로 공유해주고 왜냐하면 그건 필수니까 그거를 하고 나머지에 저의 명강의는 여러분도 쪽팔려서 얼굴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강의는 대폭 할인을 해서 본인이 약한 부분 찾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운영 비용은 그나마 회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원래는 주말에 해도 좋은데 사실은 강의장이 2개밖에 없어요. 여기 포등도 쳐도 강의장 3개거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감리사 지금 기술사 반이 지금 몇 개가 있냐면 여기 지금 기술사가 지금 앞에 올해 시작한 2개의 반이 벌써 조기 마감됐어요. 전체 심화반이 몇 개냐면 기술사는 6개고 기본 필수반 제가 시작하는 기본 필수반도 포함을 시키면 7개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리사는 주말에는 안 할 생각입니다. 지금 강의장 한 군데로 주변에 더 매수를 트라이하고 있는데 3, 4개월 동안 트라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의장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가격 대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전까지 아마 올해까지 계속 트라이를 해볼 건데요. 따라서 주말에 강의장이 회수가 확보가 되면 주말 과정도 추가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일단은 강의장 부족으로 평일 야간에 수요일을 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만약에 초과가 되면 그다음에 월요일날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를 5회 이상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감리사 마지막에 한 번 하고 부족하면 한 번 더 추가할 생각으로 플랜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오프라인으로 여기서 감리사 모의고사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때 참석자가 10명이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9명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사실은 저는 많이 와서 시험 보길 바랬거든요. 비용이 그때 한 8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예상을 한 건 그래도 오프라인 분들이 다 오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오셨고 또 외부에서 왔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모의고사에 대한 그 중요도에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전체 도메인을 묶어버리는 출제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내는 5회 이상으로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할 건 다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하게 프로세스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 방금 이철 감리사님 얘기 들어보면 지금 환경적으로는 좋네요. 왜냐하면 응시자가 뚝 떨어졌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최소 700명대 750명이 봤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400명 후반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인원은 3분의 1이 지금 떨어졌어요. 따라서 인원 줄어들었고 어차피 40명 뽑기 때문에 어차피 커트라인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 점수가 좀 내려온 것 같아요. 82, 3점에서 이제 80점 언더로 내려왔으니까 제가 볼 땐 점수적인 측면이나 인원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한 사람이 붙는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것도 준비된 사람이 행운이 오는 거지 준비 안 한 사람한테 뭐 그게 무슨 행운을 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알다시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빠지고 이러면 이 시험은 택도 없어요. 기술사 감리사의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일관성 있게 쭉 계속 가야 돼요. 알든 모르든 약점 부분이 있으면 계속 파고 그게 왜 그건지 이해와 원리 중심으로 좀 해주고 그리고 막판에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 보면 좀 하다가 빠지고 뭐 애들 아프고 애들 학교 가고 누구 또 부모님 어쩌고 저쩌고 모든 그런 이유 갖다 대면 이 시험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도 6개월 만에 땄는데 그 할 때는 집중도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뜨려 가지고 될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저 감리사님처럼
좀 할 때 그 기간에 좀 집중도 있게 이렇게 하는 걸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자, 뭐 나머지는 이미 이전 동영상, 뭐 필수 동영상 있다는 거, 그다음 모의고사 있다는 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1년도에 감리 및 사업관리에서 이의 신청한 거 한계가 있었죠. 그죠? 9번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철 감리사님은 이거 어떻게 썼는지 좀 더 가서 한번 볼까요?